자, 이제 월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권리를 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38만 7,600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눈에 가시화되어 있진 않아요. 내 계좌에 신주 인수권 이렇게 떠 있진 않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게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이 5영업일 동안에 그 보유하고 있는 그 권리가 가시화될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쭉 들고 가서 유상증자를 상장했을 때 내 계좌로 돈을 지불하고 주당 38만 7,600원을 지불하고 받을지, 아니면 그 권리 자체는 내가 욕심이 안 난다 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5월 30일부터 6월 7일 오후 영업일인데 날짜가 갭이 좀 있는데 오후 영업일밖에 안 돼요. 보면 5월 30, 31일은 그냥 일반 날입니다. 근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8회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2일 날, 3일 날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30, 31일, 그리고 2일, 3일, 4일 거래할 수 있고요. 이 월요일 날에 현충일이라서 쉬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마지막 거래할 수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당장 30, 31일 날 이 권리를 버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를 언제까지 눈치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6월 7일까지 좀 넉넉하게 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는 안 드리잖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가이드라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기도 했고 이걸 그냥 그대로 납득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영상을 좀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찍는 과정에서 뭐 이해한다라는 분들도 있고 좀 불만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분노가 저에게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약간 회사 측으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단가가 변하나. 근데 이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튼 요 운영자금 늘어났고 채무상환자금 늘어났고 예정 발행가 38만 7,600원을 되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거는 아니다. 이거는 유무상증자의 상법상 가격이 그 동기간 동안에 올랐으면 가중상술 평균을 해가지고 가격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한 2만 원일 때 한 15,000원에 준다고 한 게 막 주가가 막 8만 원 됐어요. 그래도 15,000원에 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저희 마음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건 법은 법이니까요. 룰은 룰이니까.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게 38만 7,600원인데 이게 과연 5월 30일까지 이러느냐? 아닙니다. 일단은 그 5월 30일까지는 그 거래일 동안에는 이 38만 7,6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한 주에 38만 7,6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권리의 가치를 당시의 주가랑 요거를 빼가지고 그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상장되는 확정된 가격이 아닌 게, 결국에는 요게 6월 13일 날 완전히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이 기간까지 49만 원대가 아니라 막 50만 원, 60만 원대에 논다면 요것 또한 뭐 40만 원대, 45만 원대까지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반대로 그 동기간 동안에 49만 원대가 아니라 그 아래서 주가가 좀 약간 약세를 보인다면 요 가격도 조정이 된다라는 거. 그냥 키포인트는 얘는 확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라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당시의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장을 시킨다. 요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조금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세세한 정보까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커트를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5월 30일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팔지 홀딩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팔지 말지에 대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 기준과 일반적인 기준을 좀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잠시 조금 그냥 빈 공간으로 왔어요. 제가 좀 펜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상증자의 권리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물론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38만 7,6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 중에서 한 5% 정도 되니까요. 50만 원 상당의 에코프로비움 주식을 38만 7,600원으로 한 주당 살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약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배정 비율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배정 비율 자체가 0.05, 그러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5% 정도만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요거를 사고 판다 한들, 팔고 뭐 그거를 더 싸게 사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한들 그렇게 어떤 내 투자 성과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제가 이제는 종목을 밝힐 수 있는데, 제가 작년과 올해 초에 대한전선과 대유라는 주식을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배정 비율이 5%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증자를 한 3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배정 비율이 0.05가 아니라 0.3 정도 되는 거죠. 30%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남들이 이거를 존버하는 동안에 나는 팔고 다시 잡고 이러면 전체 중에 30%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가 있어요. 기교를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 발행 가격이 여기였거든요. 발행 가격이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최저가에 발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평단이 요쯤 위치에 있었는데 얘를 받으니까 요 정도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이거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홀딩했다가 뛰었을 때 팔았어요. 이렇게 기교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 배정 비율 자체가 높다라면. 근데 다시 에코프로빈을 돌아오면 배정 비율 자체가 0.05대이고 요번에 이 발행가액이 변경되면서 7%대로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 한들 이게 너무 영향을 미치는 게 적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배정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건 요 가격대에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이론과 원칙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5월 30일부터 6월 초까지 한 5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계좌에는 에코 프로비엠을 비롯한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에코 프로비엠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5월 30일부터 되면 계좌에 에코 프로비엠 하고 나서 R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컴퓨터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가셔도 R이라고 떠요. R 써져 있고 뒤에 에코 프로비엠 이렇게 쭈루룩 써져 있어요. 그럼 얘 가격이 뜹니다. 근데 웃긴 게 얘의 시장 가격은 잘 안 뜨고요. 얘의 평가액이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권리를 10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얘가 평가되기로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 금액만 뜹니다. 그 창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호가창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매수, 매도, 여기 매수, 매도, 이렇게 호가창, 우리가 늘 보는 그 호가창 있죠. 여기서 균형 가격이 중간에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당장에 여기서 움직이는 요 가격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거 사고 팔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38만 7,600원에서 당시에 시장 가격을 봐야 되는 건데요. 이걸 빼면 이거의 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오늘 종가가 49만 6,400원이죠. 496, 400이 됩니다. 이거 내용 좀 지루하시면 뒤로 넘겨보셔도 돼요. 이걸 또 일일이 계산해보면 496, 400 빼기 38만 7,600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이 권리의 하나의 가치는 10만 8,800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10만 8,800원 위보다 거래되고 있다면 얘는 지금 받아야 되는 가치보다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당장 오늘 종가가 49만 6,400원이고 이게 만약에 발행가액이 확정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만 8,800원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돼요. 제가 이거는 뭐 법칙적으로 얘는 10만 8,800원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경험상 저는 유상증자를 많이 참여하는 편이기 때문에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10%에서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좀 빡세게 넣어가지고 한 15%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한다면 10만 8천, 잠깐만 다시 10만 8,800원에서 한 0.85 정도를 곱하면 15% 할인된 가격이죠. 그럼 92,480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얘가 왜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 동시호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다 빼고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 주식을 10만 8,800원에 샀으면 당장 손절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당장 익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유동성은 확보된 겁니다. 거래량이 아예 없는 종목이 아니라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장중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면서 느끼시는 게, 아, 내가 유상증자 하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렇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저번에 약속했던 그 가격으로 주지 왜 갑자기 또 가격을 바꿨어?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약속된 거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는 예정을 했고, 우리는 요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때까지 가격을 재조정하고, 두 번 조정하고, 확정 내고, 이 중간 단계에서 신주를 여러분들이 사든 팔든, 뭐, 그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우린 상장시켜 줄 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들의 텀이 꽤 길어요, 생각보다. 신주 배정 이거 공시 나온 지는 한참 전인데 신주 배정 기준이 5월 10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게 5월 30일이니까 대략 한 2, 3주 정도 소요가 되죠. 이게 끝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주 인수권을 전부 팔지 않았다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 주식을 받게 되는 기간이 그 날짜가 신주 상장 예정이 7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7월 7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7월 7일이니까 거의 한 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는 예약을 해가지고 받는 느낌인 거죠. 치킨도 배달을 하면 1시간 안에 오는데 늦으면 혼내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두 달의 시간 제약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장중에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주 단위로 스윙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작년 혹은 2020년, 19년 옛날부터 들고 와가지고 뭐 저의 유튜브 영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 뭐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가지고 있을란다. 이렇게 해서 좀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종종 보여요, 댓글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 유동성 자체가 제한되는 걸 그렇게 기피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 기피하는데 이거 배정 비율이 0.05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해서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거 유상증자 매력적이라 봐가지고 당장 그 신주 예정 뭐야 그 권리락 이전에 바로 들어와서 이제 바로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당장 5월 30일 날 거래되는 이 가격은 변동성이 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에코프로벤 본주의 가격 움직임과는 별개로요. 이게 확실히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한 요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차트 위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지금으로선 확정된 게 38만 7,600원이잖아요. 요거를 근사치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여기죠. 여기랑 여기 지금 주가 사이의 가격 차이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당의 가치인 거잖아요.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요걸 한번 땡겨보면 한 요 정도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신주 인수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 요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가치인 거고요. 요게 나중에 5월 30일 날 요렇게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R 에코 프로 BM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요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38만 7,600원이 확정이긴 하나 2022년 6월 13일 날 그날까지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38만 7,600원을 조정할 수도 있다 위로, 혹은 주가 너무 많이 빠지면 38만 7,600원을 이전 발행가액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여튼 그냥 지금 이거는 회사의 액션이 아니라 이 시장의 룰로서 따져보면 권리는 적어도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을 시키려는 의도가 회사 측에서는 보인다. 그리고 회사 측뿐만 아니라 이 증시에서는 이 20%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의 물량들을 시장에 내보낸다. 근데 요게 5월 30일 날, 그리고 31일 날, 그 다음에 6월 1일 쉬고 5월 30, 31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쉬고 화요일 6월 7일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측정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결론을 지금까지 딱 드려보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반반으로 갈리는 이유는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내가 여기를 이만큼 먹고 있다라는 건 확정인데, 결국에 내가 이거를 끝까지 들고 있고 팔지 않는다면 이거의 권리를 통한 이득을 확정시킬 수 있는 거는 얘가 실제로 상장되는 7월 7일이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이게 가장 큰 맹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기준점을 드린 거는 그 당시에 주가와 38만 7,600원을 뺀 다음에 곱하기 보수적으로 보면 0.85 정도, 그냥 좀 공격적으로 보려면 0.9 정도를 해가지고 나온 요 가격을 기준 삼아 가지고 시장에서 얘네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면 팔고, 얘네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면 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저번 주에 찍지 않고 이번 주, 아니 뭐 저번 주 주말에 찍지 않고 굳이 오늘 찍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49만 원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 시점이 가장 요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설명하기도 편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요 아래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잖아요. 요거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기분이 좀 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화끈하게 요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설명드리기가 편해서 이렇게 오늘 찍은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떻게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이 유상증자 이벤트라는 거에 이미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락 이후까지도 홀딩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유상증자의 권리자예요. 권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계좌에 뜨지 않았을 뿐이지, 계좌에 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게 우리 계좌에 가시화되는 건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유동성이 약간 막히는 게 싫다면 누군가는 팔 거고요. 이거를 쌩까고 그냥 쭉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누구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걸 파시는 분들 욕할 거 없고요. 이거 그냥 쭉 가져가는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둘 다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누군가는 이 돈이 비록 0.05 배정 비율이지만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팔아라 아니면 홀딩해라라고 답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저도 지금 몰라요. 저도 이 5월 30일부터 해당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조금 기우는 거는 뭐 굳이 뭐 그거 거래해봤자 그 뭐 0.05면 내가 시드 1000만 원이면 50만 원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낼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일 없으시면 그냥 신주인수권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전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떤 일련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나리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여야 되는데, 이 이벤트 자체는 유무상증자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이 0.05 배정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다만 이제 당시에 거래되는 가격과 발행가액 요거를 뺀 게 내 가치인데 할인을 0.85 정도는 해봐라, 0.9 정도 해라. 요거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은 사실 첫날 외에는 없을 거다. 이틀, 3일, 4일, 5일 차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지막 그 막바지에 갑자기 조금 이상한 짓 하는 분들 나온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날에 아 이거 주가 떨어지네. 아씨 들고 있어. 아 스트레스 받네. 이러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막 8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때 파는 거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영상을 봤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이상적으로 이 R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면 그걸 거기서 판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노리시는 시장에서 이거 노리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신주인 수권 이거를 갖다 버리면요 일반 공모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땡큐입니다. 일반 공모로 지금 에코프로비엔 권리락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버린 물량들을 주워 담아서 초과청약하고도 남은 것들을 일반 공모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요 기간을 기다려가지고 요걸 겨우 받는 건데 누군가는 이거를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신주이수권 거래일 동안에 비이상적으로 요걸 계산해 봤는데 균형 가격이 한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한 92,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뜬금없게 막 15만 원이래요. 그럼 팔아야죠. 그런 상황에선 팔아야죠. 이걸 빼서 이걸 해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갑자기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먹고 나와야죠. 그런 일이 없다면 아마 신주인수권 그 거래일 동안에 가격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딱히 거래를 안 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자 기준은 한 93,000원에서 뭐 한 많아야 10만원대 초반 정도 요 정도로 하나당 권리가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하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걸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짝에서 단가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자 기준으로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증자라고 한다 했을 때 10만 원대로 가격이 변해요. 50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대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뭐 50만 원 이거 뭐 한 200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2000주 혹은 뭐 만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이 큰 것도 많은데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200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20주, 뭐 30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막 100명, 1000명 이런 분들이겠죠. 소액주주들. 근데 가정을 해보죠. 지금 한 주당 50만 원이잖아요. 전체 시드가 한 500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극단적으로 대학생이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50만 원 넣은 대학생은요. 이거 하나 팔면 내 전체 중에서 비중 50%를 줄이는 거잖아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으로 변해봐요. 10으로 막 4, 5개를 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이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빈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나면 제가 그 무상증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뭔 말을 할 거냐면 이 거래량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무상증자의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식 자체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회사의 재무제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자본의 효율성 자체도 변할 거고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걸 보자면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기가 편할 겁니다.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드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5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그냥 10만 원짜리 되니까 한 3주 정도 사는 거죠. 분할 매수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수하기 편해지니까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퇴출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기 편한데 나갈 때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무상증자가 진행됐을 때 이 변동성이 증가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상장되는 그 시점에 에코프로비엠이 엄청난 호재를 계속 끌어모아 가지고 주가를 올린다. 그러면 이게 더 탄력을 세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 올릴 이슈도 이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 50% 내지 60%까지도 더 자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만 20% 뺄 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 판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무상증자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할 게 많아요. 상법상으로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해둔 내용들도 있고요.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그냥 주식으로 그냥 차갑게 냅두고 봤을 때 무상증자가 진행되면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 유동성이 증가되면 물론 진입자도 많아지겠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호재가 발생했을 때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30% 오를 게 5, 60%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한 2, 30% 빠질 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가 진행된다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좋아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변동성이 세질 거고 좋은 호재 이슈에 대한 민감도도 악재에 대한 민감도도 지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찍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남겨봤고요. 5월 30일 날 돼가지고 그때 상황 보고요. 아마 제가 굳이 찍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5월 30일 되면 당장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고 지금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나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이 유상증자를 대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깨닫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CB와 BW의 존재에 대한 공부들, 뭐 차트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전 사실 트레이더라 가지고 그거는 그냥 깨지면서 배운 거고요. 이 CBBW와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 이벤트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그 자료들을 봐야 되는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좋은 종목이고요. 요즘에 LNF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 둘 간의 간격도 얼마 안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둘이 시총이 거의 비슷해요. 이걸 더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영상을 끝내려다 또 이러고 있는데 후발 종목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게임주랑 그 헬스 쪽,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 쪽 살짝씩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요 상태에도 이만큼 오른 거라 가지고 이거를 뭐 올랐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게임과 제약 쪽에서 신호탄이 한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차 전지와 이 게임주 혹은 바이오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얘네가 여기 바닥권을 탈출하고 상승 신호탄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제가 설명할 게 많아져요. 왜냐면 2차 전지에 올인하는 것보다 저는 얘네들을 좀 조화롭게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면서 같이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2차 전지는 뭐 어차피 지금으로선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냥 걔네가 답인데 결국에는 얘네들도 한 번씩 튀어 오를 겁니다. 이거 튀어 오르는 걸 좀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뭐일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제가 가상화폐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뭐 계속 트레이딩을 했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정리되면 글로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커뮤니티 게시판 글 쓰는 게 굉장히 좋긴 한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뭐 비용은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채팅할 수 있고 장중에 뭐 기사거리들 아니면 시황 같은 거 간단하게 공유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저는 마련할 생각입니다. 언제 런칭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만들어 놨는데 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뭐 수요자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장중에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랑 지금 여러분은 댓글로밖에 못하니까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카톡을 써도 되긴 하는데 카톡엔 광고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사칭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는데요.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고, 뭐, 건강상의 문제였지, 뭐, 저의 컨디션, 그 정신적인 컨디션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쉬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기업들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차차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자야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